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진양곤 회장이 오늘 오후에 이제 유튜브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양곤 회장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회사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좋고 나쁜 게 떠나서 이제 주주들에게 솔직하게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전부터 했는데요. 이번에도 오늘 이제 에스머학회에서 프라퍼드 이제 페이퍼 세션에서 이제 발표가 오후에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발표했습니다. 한 10여 페이지 정도 되고 한 10여 분 정도 시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같이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이제 그간의 임상과 이 임상의 결과와 이후에 어떤 계획이냐, 요렇게 좀 나누어지는데요. 자, 암 중에서 이제 간세포암, 간암이라고 보시면 되죠. 대부분이 이제 간세포암이 이제 간암 중에 가장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간암 항암제 개발이 어려운 이유들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임상을 하기가 일단 쉽지가 않고, 다른 암에 비해서 이 간경화라든지 이런 어떤 부작용 형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간암을 개발할 때 나머지 이제 항암제하고 좀 다른 것들은 이 간 기능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같이 병용돼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힘들고요. 보통 이제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마커라는 타켓이 딱 있습니다. 별도의 이제 암 주변에 이제 발현할 수 있는 표적 인자를 타켓을 해가지고 하는데,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검증된 부분들이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라든지 방사선 치료 요런 걸로 이제 OS 값을 조금 이제 늘려놨는 상태에서 2007년도에 이 바이엘의 이 넥사바, 소라페닌 관련되는 부분이 최초로 이제 OS 값을 조금 연장하면서 승인을 받았어요. 1차로.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에 1차가 나오니까 많은 이제 회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의 브리바님. 그 다음 화이자의 수니티님. 그 다음에 이제 에보트의 리니페님. 그 다음에 엘로티님, 엘로티님은 이제 보통 폐암 쪽에서 유명한 이제 타세바죠. 예, 그렇게 이제 여러 번 했는데, 소라페님 대비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이제 후속으로 우위성이나 열등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데이터가 우위가 없다가 2018년도에 에자이의 레마티닙이 비열등으로요. 시그니피컨틀리 임프루브는 비열등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승인을 받고, 2년 뒤에 이 로슈의 이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조합이죠. 면역 항암제와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 형태의 이 신생혈관 억제제, 이 조합으로 해서 이게 이제 1차 치료제로 가장 넥사바 대비해서 최근에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OS 값도 이 당시 대비해서 대조군이 이제 소라페닌 대비해서 19.2개월 정도를 내면서 상당히 주목받았는 거. 그 뒤에도 이제 병용으로 많은 회사들이 면역관문 억제제라든지 표적 항암제 같은 시도가 있었는데, 여전히 이 데이터에 극복이 없었죠. 2021년도에는 브리스톨 마이어즈와 이 오노라고 하는 회사가 리볼유맘 관련되는, 이거는 이제 PD-1 계열의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 이 부분들도 역시 좀 안 됐던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간암 항암제 개발이 힘든 어떤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리보세라님과 캄넬리주범이 이 어려운 이 간암 관련되는 3차 이제 임상을 통해서 1차 치료제에 도전했던 것은 그만큼 중국에서 이제 진행되었던 임상 이상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FDA가 이 부분들을 데이터를 인정해 주면서 2019년도에 이 부분들 3상을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 3상 진입을 했고, 올해 이제 이 부분들에서 데이터에서 결정적인 어떤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 입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19년도 6월 달에 3상이 시작이 되어서 올해 6월 달까지 총 3개년 동안 13개국 121개의 병원,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힘든 간세포암 환자 543명을 대상으로 대조군은 소라페님,
1대1 무작위 오픈 라벨 형태로 리보세라님은 경구형 치료제고요. 캄넬리주밤은 이 면역 감문 억제제 형태로 이제 항체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은 이 바이엘의 소바라페님 요렇게 해서 임상 프로코톨이 짜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차 지표로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 잡혀 있는 게 OS 값과 PFS 값이죠. 그래서 소라페님이 이 기간 동안에 15.2개월이 나왔는데 리보세란과 캄넬리주마는 무려 22.1개월 정도 나왔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P 값입니다. P 밸류 값이 0.00001 이하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ORR 부분까지 포함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저드 레이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진영훈 회장이 좀 강조했듯이 대조군인 넥사바를 1로 했을 때 이 OS 값과 PFS 값이 훨씬 더 한 40% 이상 위험도를 낮췄던 어떤 부분의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면서 이 전체적인 데이터 값을 늘렸죠. PFS 값도 소라페님이 3.7개월인데 리보세란과 캄넬리주맘은 5.6개월 정도 이렇게 늘렸고요. 객관적 반응률 자체도 거의 4배 이상 올렸다. 그리고 이제 질병통면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치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시야를 완전 가내죠. completely responsive가 이 소라페님이 1명 나왔는데 대비적인 3명 정도가 완전 간에까지 나올 정도로 데이터가 정말 뭐 판타스틱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별 결과 관련되어서 보통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아시아 쪽에 어떤 발병이 많죠.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역별 결과에도 보면 글로벌 임상을 통해서 아시아가 아닌 지역에도 보면 OS 값과 PFS 값이 아시아 대비해서 뭐 비슷한 수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임상의 어떤 지역별, 인종별 차별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어떤 통계적 어떤 데이터들도 나왔고요. 그래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 중요한데 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없으면서 효과가 좋다든지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 그레이드 3급의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레이드 3급 이상은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거기에서 이제 통상 이제 예측 가능한 어떤 이제 부작용이 나왔죠.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AST 같은 경우에는 간의 요소가 증가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우루사라든지 셀트리온의 고덱스 같은 걸 이거 하면 AST 과거에 이게 이제 DOT죠. 이 간세포가 이제 파괴가 되면 요게 이제 혈관 중으로 이제 단백질이 들어가서 농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AST 값이 이제 소라페님 대비해서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용 관련되는 그 약물의 어떤 투여량이 2배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뭐 그 2배 이상의 어떤 부분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보통 면역감문 억제제를 이제 그 키투르다라든지 옵티보라든지 이렇게 하면 간세포 수치가 올라가는 어떤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2배로 했기 때문에 요렇게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들은 크게 지금 문제될 수준이 아니라 충분히 이제 처치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한 어떤 부작용 정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결론은 결국 그 간암 치료제 사상 처음으로 이 OS 값을 20개월 넘겼습니다. 예, 대단한 어떤 OS 값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의 어떤 유해성 데이터라든지 안전성 부분들도 확보로 해서 1차 평가 지표가 올 달에 나왔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통계적 유의성까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혈관 생성 억제 관련되는 부분과 PD1 계열의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병용을 통해서 최초로 시장 진입 어떤 가능성을 높였던 어떤 결과가 지금 나왔다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와 PD1 계열의 어떤 병용요법 최초로 어떤 유효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에 이어서 병용 관련되는 이 간세포암의 치료제 개발에 이제 진입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국가를 통해서 지역별이라든지 인종별 차별이 없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치료 효과와 그 다음에 발병이 여러 원인에 따라서 도 구애받지 않고 접근성이 좀 높다는 부분이라든지 통제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약으로서 이제 승인받을 수 있는 어떤 여러 안전성
그 다음에 유효성, 그 다음에 새로운 기존의 데이터를 압도하는 어떤 통계적 위성까지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결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계획은, 이제, 에스모학회 전에 이제 그 프리-NDA 관련되는 미팅 신청했으니까 요 10월 달에 이 부분의 어떤 미팅이 개최될 걸로 항서제약과 지금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 리보세라님과 캄넬리주맘이 FDA에서 지금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리보세라님도 NDA 신청을 해야 되고요. 캄넬리주맘 같은 경우에도 VLA 신청을 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화 전략이 미국이나 유럽 쪽의 지역별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 글로벌 판권 관련해서. 중국은 이제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판매와 현지 어떤 제약사, 유통사 협업을 관련돼서 이 부분들을 구축한다는 어떤 전략이고, 좀 상세한 어떤 부분들은 이제 4, 4분기, 제가 볼 때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오프라인 쪽으로 이제 주주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은 4분기에 한다는 말로 이제 진양호 회장이 이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 유중의 어떤 이제 그 예정가라든지 유중의 어떤 부분의 어떤 반응을 보고 추가적인 어떤 지속적인 어떤 이제 투자자들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멘텀이 계속 좀 나올 거라. 그리고 이제 그 IR 담당자와 가장 많이 나왔던 이제 Q&A 3개를 좀 소개를 했죠. 중국 환자 비중이 너무 높지 않냐.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제 진양호 회장의 설명대로 FDA와 삼상 관련되는 프로토콜 할 때 이 간암의 어떤 이제 발병률 자체가 아시아권이 많고 아시아권에서 이제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프로토콜 상에서도 중국 환자 비중이 높은 부분들은 이 삼상을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설계되었던 부분이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간암 환자의 대부분이 아시안이고 리보세라님의 중국 판권이 항서제약이니까 HLB 매출액 수익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리보세라님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항암제라는 게 싸지를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발병 환자 수는 이제 우리 바이오에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생 국가들의 어떤 발병 환자가 많은데 이 약에 대한 어떤 수요는 선진국이 높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보세라님 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항암제 어떤 시장 자체 구조 자체가 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선진국에서 어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발병 원인하고 상관없이 일단 판매 비중에서는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권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 비중이 올라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의 어떤 부분하고 실제 어떤 매출 관련되는 부분들은 직접적인 어떤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공만 한다고 하면 이 HLB의 매출과 수익 관련되는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백인 환자 임상 결과는 동일한가 앞서 이제 아시아권과 넌 아시아권 간의 어떤 OS 값과 PFS 값이 그렇게 차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지금 이제 FDA가 승인하는 과정에 이전에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서 이제 임상 관련 데이터로 이제 FDA에서 거절당했던 부분들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Q&A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도 데이터상으로는 크게 지금 차별이 없기 때문에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NDA 신청 과정에서는 크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쉬고 이제 화요일날 시장이 개장이 되었을 때 결국은 이제 그 임상 발표 이후에 지금 수급상에도 보면 이제 금요일날 이제 프로그램과 외국인들 그 다음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확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요일날 좀 아쉽게 이제 5월달 고점은 못 넘었습니다만 이 물량들을 본다라고 하면 또 이제 완전히 좀 달라져 있는 어떤 수급의 어떤 분위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5월달의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확실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어떤 주가의 유중의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겠습니다만 향후의 어떤 일정들과 계속되는 어떤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의 점진적인 어떤 상향이 왜냐하면 상업화 과정의 어떤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높아지는 어떤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점진적인 어떤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어떤 수준으로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투자자분들은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소식들이 나오면 영상으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